우리 가족을 위한 따뜻한 보금자리, 아내가 끓여주는 맛있는 된장찌개, 아빠만 목 빠져라 기다리는 강아지 같은 자식들. 아마 대부분 미혼 남성들이 상상하는 결혼 생활의 모습 아닐까요? 자, 그런데 몇 단계를 뛰어넘고 갑자기 예쁜 자식만 생겼다? 여러분은 좋은 아빠가 될 수 있나요? 지금 부엌에서 구수한 찌개 냄새가 나는 걸 봐서 아내가 요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내가 좀 젊네요? 이제 일어나세요. 지각할지도 몰라요, 아버지. 얼른 일어나서 식사하세요. 어쩐지 아내가 아니라 딸이었군요. 그런데 주인공 도준도 이렇게 큰 딸아이가 있기에는 젊어 보이긴 합니다. 무슨 사정이 있는 걸까요? 바로 2달 전 아빠 계약으로 주인공 도준에게는 갑작스럽게 딸이 생겨버렸습니다. 때는 10년 전 평화롭던 지구에 균열이라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균열에선 인간의 힘으로 상대할 수 없는 몬스터들이 수도 없이 뛰쳐나왔고, 능력을 각성한 사람들이 초인적인 힘을 내는 헌터가 되어서 맞서 싸울 수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마치 게임처럼 상태창을 통해서 자신의 신체 능력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었죠. 하지만 우리의 주인공 이도준은 딱히 신체적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군 복무가 끝나고 3년간 공부 끝에 균열 관리직 공무원에 합격해서 서울시청 균열 관리팀의 막내가 되었습니다. 유독 어리바리했던 주인공 도준은 1년 만에 겨우 제대로 된 균열 관리팀의 업무를 배정받았죠. 퇴근 후 강동구 일대에 생겨난 균열을 미리 탐사해보러 가던 중 트럭에 질건합니다. 하지만 도준이 정신을 차린 곳은 사후세계가 아닌 소위 말하는 무림세계였습니다. 너무나도 약한 도준은 무림에서 수없이 죽음을 당했지만 몇 번이고 다시 살아났죠. 바로 무림에서 깨어났을 때 얻은 스킬이 하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죽으면 하루 전으로 돌아가는 회종시계라는 스킬을 통해서 회귀하고 또 회귀하여 자신의 이름마저 잊어가고 있을 때쯤 마침내 이도준은 중원의 최강자가 되었죠. 도준을 무림세계 사람들은 천마라고 불렀습니다. 중원을 제패했으나 내게 남겨진 것은 그리고 무협세계로 떨어졌을 때처럼 갑작스럽게 현실로 돌아와 버리죠. 어제 17시간 동안 수술받은 사람이 맞나요? 화물 트럭에 치였는데. 나도 그게 의문일세. 다시 돌아보자면 주인공은 현실 세계에서는 고작 하루 정도의 시간이 지난 것이지만 실제로는 본인의 이름도 어렴풋해질 정도로 수백 년의 시간이 흐른 셈이죠. 굳이 일을 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강해졌지만 이미 중원에서 너무 많은 피를 손에 묻힌 도준이었죠. 수없이 죽으며 기나긴 세월을 살아본 결과 이번 삶은 정말 평범하게 조용히 살고 싶다. 하지만 다시 출근한 서울시청에서도 도준은 유명 인사가 됩니다. 키도 크고 몸도 좋아지고 말도 더듬지 않게 된 도준이 신기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데 상황이 어찌됐든 오늘은 병가 처리되어서 빨리 집으로 들어가라고 합니다. 사실 집이 어디에 있는지도 겨우겨우 기억을 더듬어서 오긴 했죠. 비밀번호가 뭐였더라? 누구세요? 작은아버지? 네? 누구세요? 초반에 언급이 되긴 했지만 여주 윤희는 도준의 조카입니다. 작은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보아 형의 딸이라고 봐야겠군요. 하지만 형도 결혼한 것은 아니고 형의 여자친구가 출산을 했고 아버지와 엄마가 갑자기 사망하는 바람에 갈 곳 없는 그녀가 도준을 찾았던 거죠. 당분간은 동거하게 된 도준과 윤희, 두 사람은 도준의 바람처럼 평범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미 주인공 도준이 1화에서부터 중원에서 천마라는 타이틀을 찍고 왔기 때문에 신체 스펙은 최강자라고 봐야 합니다. 제목부터가 아빠가 너무 강함이에요. 일단 제목부터 보고 신박해서 보게 됐고 생각보다 등장하는 인물들의 각각의 매력이 엄청 터진답니다. 여타의 판타지물처럼 게임 레벨업 같은 약간의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타입이 아니라 잔잔하면서도 귀염뽀짝한 순간들이 많이 등장해서 자기도 모르게 미소 지으면서 감상하고 있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 중원의 최강자 천마가 현대로 넘어와 생전 처음 본 조카와 동거를 하게 된다면 판타지, 육아, 로맨스물 웹툰 아빠가 너무 강함 추천드리면서 웬만은 내일 또 재미있는 웹툰으로 돌아옵니다. 웹바! 역시 영화 장르에서도 인기 분야가 바로 판타지죠. 대표적으로 반지의 제왕을 들 수 있는데 엘프, 드워프 같은 종족들과 오크, 오우거 같은 마수들이 등장하는 세계관이죠. 그리고 동양 판타지 하면 꼭 등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무협인데요. 무술과 협의를 근간으로 하는 무협세계, 이미 영화나 게임으로도 우리들에게 익히 선보인 바가 있죠.
아마 학창시절 때도 무협지 있는 친구들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사실 웬마도 그 당시에는 뭐가 그렇게 재밌다고 가방에 저런 걸 두세 권씩 넣어 다니나 생각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웹툰으로 대중화가 되고 나서야 만났다는 걸 아쉬워할 정도로 정말 매력적인 분야입니다. 현재 네이버에서 연재되고 있는 무협 웹툰만 보더라도 장시세가 호위 무사, 하북펜가 막내 아들, 천마육성, 낙향 문사전, 일타강사 백사부, 매 요일마다 두세 개 정도씩은 등장하는 인기 파트가 바로 무협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리뷰할 작품은 네이버 목요 웹툰 1위 나노마신입니다. 먼 옛날 중원의 무인들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술을 익혔습니다. 무술은 시간이 지나면서 호신에서 살상력으로 바뀌고 구결과 비급을 통해 자신의 무를 후대에 이어져 내려갔습니다. 이 무공을 익힌 사람들은 무리민이 되었고 그 무인들이 모인 것이 문파를 이루게 된 것이죠. 문파 중에서도 정도를 따르는 정파, 역도를 따르는 사파, 두 세력과 팽팽한 균형을 이루며 그들과 따른 패도의 길을 추구하고 강한만을 추구하는 집단이 있었으니 세상은 그들을 마도 혹은 마교라고 했습니다. 천여우는 어제 생사를 오가는 혈투를 벌였습니다. 정확하겐 거의 죽었다고 하는 게 맞겠군요. 죽기 일보 직전 이상한 차림새를 한 사내의 도움을 받았는데 그 사내는 말도 안 되는 힘으로 주인공 천여운을 죽이려던 세력들을 말살해버리고 자취를 감춘 것이죠. 그리고 자취를 감추기 전 여운의 목에 큰 바늘이 달린 주사기로 무언가를 주입합니다. 내가 살아있어? 분명 검의 복부를 꿰뚫렸는데 대체 어떻게 된 거지? 몸은 또 왜 이렇게 촉촉해? 일단은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 사실 자체가 믿기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 전신에서 흘러나온 이상한 검은 액체, 지독한 악취가 나는 것으로 보아 누군가 쓰레기통에 담궜다 뺀 것 같은 느낌입니다. 끈적거리는 몸이 신경 쓰이는 찰나. 정신 차리셨습니까, 마스터? 뭐? 정신 차리셨습니까, 마스터? 처음에는 전음인 줄 알았으나 머릿속을 직접 울리는 느낌으로 보아 전음은 아닌 것 같군요. 정말 여운의 머릿속에서 나는 소리일까요? 대체 누구십니까? 저는 마스터의 뇌에서 연결되어 중추 역할을 하고 있는 스카이 코퍼레이션 제7세대 나노머신입니다. 하지만 주인공 여운이 이 상황이 이해가 될 리가 없죠. 자신의 몸 상태도 믿기지가 않는데 출처를 알 수 없는 사람의 말소리? 누가 보면 미친 사람이라고 볼 것이 분명합니다. 역시 암살 시도가 있었던 겐가. 네, 그동안 적잖이 많은 멸시와 암살 시도가 있었지만 어제처럼 저를 따돌리면서까지 직접적으로 시도할 줄은. 이 사람은 인류 고수이자 주인공 천여운의 호위무사 장호위입니다. 인류 고수인 장호위를 따돌린 것으로 보아 복마단의 소행임을 예측하고 있군요. 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로 난자된 살수들의 시체들을 모아 엄청난 힘을 가진 귀인의 도움을 받은 것 같지만 그 은인이 아직까지 누군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장호위가 더 믿기지 않았다는 것은 천여운의 상태. 온 전체가 피로 흥건하고 옷에는 검에 뚫린 흔적이 있었지만 몸에는 작은 생채기 하나가 없었죠. 숨소리도 마치 잠든 사람처럼 고르다라. 이해 안 되는 구석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 시각 여운의 방. 마신님께서 저를 살려주신 겁니까? 마스터를 노렸던 주위의 적을 처리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아닙니다. 하지만 죽어가던 마스터의 몸을 자가 수복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제가 맞습니다. 머신이라고 했는데 계속 마신이라고 하는 것 보면 정신을 못 차린 건가요? 사실 여러 가지 정보가 전무한 상태에서 자신이 알고 있는 단어로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마신님이 아니시라면 무슨... 저에 대한 정보 및 간단한 사용 설명서를 주인님의 뇌로 전이하려고 하는데 승인해 주시겠습니까? 예. 구토와 극심한 어지러움을 겪고 겨우 정신을 차린 여운. 정보 전이를 처음 겪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군요. 확실히 정보를 전이받고 나서는 마치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 모든 것이 이해가 쉽습니다. 지금 내 몸속에 수만 개의 정밀한 기계가 들어가 있다는 게 정말 사실인가요?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64억 8,240만 개의 나노머신이 주인님의 전신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만약 내가 원한다면 내 몸속에서 나갈 수 있어? 정보 전이로 알려드렸다시피 저는 주인님께서 완전히 사망하셨을 경우에만 몸에서 배출되도록 프로그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여운이 걱정되었던 장호이와 백 의원은 여운을 진맥하러 오는데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공자님께서 잘못 퇴식이라도 한 겁니까? 전신에 노폐물이 빠져나가고 영약이라도 먹은 겐가.
최적의 몸이 되었단 말일세. 한번 정리를 해보죠. 현재 마교는 근간을 이루는 6가지 종파가 있고 마교의 교주는 이 6종파의 규수를 철호 맞이해 후손을 낳기로 한 맹약이 있었죠. 하지만 주인공 천여우는 이 6종파가 아닌 곳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어렸을 적부터 갖은 멸시를 당하고 자랐고 그를 제거하려 든 것이죠. 1장에선 무공을 익힐 수 있는 완벽한 몸을 세팅, 현재 142화로 연재 중이고 웹소설로는 이미 완결이 났습니다. 웬만한 70화 정도 봤을 때 뒷내용이 너무 궁금해서 웹소설로는 완결까지 달려버렸는데 현재 여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작화가 주는 몰입도가 다르기 때문에 스토리는 비슷하게 흘러가지만 웹툰이 주는 매력을 절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무공은 1도 모르던 사생아 천여운이 나노머신을 만나면서 바뀌는 파란만장한 인생, 마교를 넘어 무림 최고의 자리에 오르기 위한 거침없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동안의 정통 무협이 아닌 색다른 퓨전 판타지 무협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면서 웬만한 내일 또 재미있는 웹툰으로 돌아옵니다. 웹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웹툰 작가이자 네이버 웹툰 초창기부터 함께하는 인지도가 아주 높은 작가님이 바로 하일권 작가님입니다. 특히 하일권 작가님 웹툰은 드라마화가 많이 됐죠. 그만큼 스토리와 몰입도가 정말 뛰어난 작품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꼭 봐야 할 하일권 웹툰 베스트 3를 꼽아봤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첫 번째 웹툰은 목욕의 신입니다. 허세로 가득한 이름도 허세인 주인공은 달리기가 아니라 쫓기고 있습니다. 잘못했어요. 다음 주까지는 돈 꼭 갚을게요. 왜 도망가고 그래? 얘기 좀 하자니까. 지방의 작은 목욕탕집 아들 주인공 허세, 졸업 후 취업을 하지 못한 채 각종 빚과 대출에 사채까지 손을 대게 되고 결국 지금처럼 사채업자에게 쫓기고 마는데 눈에 보이는 대로 들어가서 거대한 피라미드 같았던 금자탕에 몸을 숨기게 됩니다. 정자탕에 몸을 숨기고 있던 찰나 한 할아버지가 주인공 허세의 손에 관심이 있습니다. 자네 손은 그림 그리는 데는 맞지 않을 것 같구만. 그 손으로 내 등을 한번 밀어보지 않겠나? 모르는 할아버지의 부탁을 거절할까 생각했던 찰나 한 번이야 라는 생각으로 밀어드리고자 마음을 먹었지만 아무래도 허세가 많이 손해보는 상황인 듯 합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손만 갖다 댔을 뿐인데 많이 느끼십니다. 느낌은 결국 목욕탕까지 쫓아온 사채업자를 막아선 할아버지, 때밀이 타올로 문신을 밀어버리지 않나 때에 비를 만들어버렸죠. 허세가 마음에 들었던 회장 할아버지, 빚이 얼마가 됐든 본인이 갚아주겠다고 하는데 자네는 신의 손을 가졌어. 목욕의 신 데미러스. 응? 타미러스? 2014년 배우 김영광 씨를 주연으로 영화화되는 줄 알았는데 그 뒤로 소식이 묘연하네요. 두 번째 웹툰 3단 합체 김창남입니다. 이제 지구는 온난화로 인해서 여름 다음에 더운 여름, 그리고 다시 여름이 찾아오는 세계가 되어버렸습니다. 주인공 이호구는 키도 작고 얼굴도 못생기고 무엇 하나 잘난 것도 없는데도 아이들에게 따돌림까지 당하고 있습니다. 같은 반 학생들의 괴롭힘이 도를 지나친 것 같네요. 매점에 심부름을 시키는데 돈도 주지 않습니다. 삥을 아주 계산적으로 뜯겠다는 거죠. 그 와중에 창남전자는 거대 로봇 김창남을 발표하고 두 번째 프로젝트 15레를 함께 발표하는데 호구야, 여기 있었구나. 지금 돈 좀 있어? 우리만 패거리가 햄버거 사라고 맡긴 돈을 잃어버렸어. 재민도 역시 왕따에 셔틀을 당하고 있지만 급한 나머지 호구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호구의 손엔 방금 반장에게 받은 돈이 4만원 있었지만 호구는 지금 본인의 코가 석자인 듯합니다. 짝사랑하고 있는 유진에게만큼은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기 싫었던 호구, 일진들이 바지를 벗으라는 얘기를 듣고 치욕스러움을 참으려고 했지만 긴장한 나머지 오히려 유진에게 토를 해버리고 마는데 여성용 로봇 시부레가 호구에 반해 전학을 오게 되면서 펼쳐지는 스토리입니다. 하일권 작가님의 첫 네이버 연재작이고 25화를 끝으로 완결이 나서 어렵지 않게 정주행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웹툰은 방과 후 전쟁 활동입니다. 수능 132일 전 평화롭던 여름, 돌연 전 세계 상공에 다양한 크기의 보라색 물체가 나타납니다. 이미 군대까지 투입된 것으로 보아 꽤 심각한 상황인 것 같죠. 현재 부주의한 행동으로 인해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었고 보라색 물체에 접근하지 말라는 안내
메시지가 계속해서 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 비상사태를 막기 위해서 국가에서는 입시 가산점을 미끼로 학생들을 학도병으로 끌어들이게 되는데, 이젠 학교가 아닌 하루아침에 군대가 되어버린 성동고등학교 3학년 2반 친구들은 외계물체의 침공으로부터 학교와 본인들을 지킬 수 있을까요? 이 웹툰은 꽤 잔인한 요소가 많기 때문에 19세 타이틀을 걸고 나왔습니다. 올해 티빙에서 10부작으로 드라마화 돼 있어서 개봉 예정이기 때문에 공개되기 전에 먼저 웹툰으로 달려보는 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이 밖에도 짤막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하일권 작가님의 데뷔작인 외모 콤플렉스가 있는 여고생, 이를 치료하는 잘생긴 이발사 삼봉이 펼치는 스토리가 매력적인 삼봉 이발소. 잘생긴 데다가 공부도 잘하고 아버지가 교감 선생님인 엄친아가 수영복 매니아라는 말도 안 되는 설정을 하고 있는 두근두근 거려 이 작품도 꽤 수작입니다. 최근 넷플릭스를 통해서 드라마화된 안나라 수마나라, 철없는 마술사를 만나 한 여고생의 성장 스토리를 담았습니다. 드라마에선 지창욱 씨가 주인공 리을 역을 맡았네요. 19금 타이틀을 걸고 말도 안 되는 성인 병맛의 끝판을 보고 있는 작품 스퍼맨. 스퍼맨의 스퍼가 정자고 주인공의 이름이 김기두, 생명공학연구소 소장 사디킴, 연구 책임자 바가라 박사. 수위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할 순 없지만 등장인물 이름만 봐도 예사롭지 않은 느낌을 분명 받으실 겁니다. 휴대폰 진동이 적절할 때 울리면서 마치 4DX 영화관에 와있나 생각이 들 정도의 몰입감이 엄청난 고고고! 하일권 작가님의 작화만 하셨지만 역시 아이디어만큼은 으뜸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웹툰 마주쳤다. 이 웹툰은 분량도 7화로 적고 내용도 대단하지 않지만 중간에 내 이름을 넣고 사진을 넣은 상태에서 진행되는 스토리라 신기하면서도 색다른 경험이 되어서 마지막 리뷰에 넣었습니다. 어떠셨나요? 드라마나 영화로 많이 각색이 됐다는 것은 이미 스토리에 있어서도 많은 대중들의 인정을 받았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하일권 작가님의 작품들은 시리즈 전체의 내용들이 길지가 않아서 쉽게 달릴 수 있는 작품들이 아주 많습니다. 죽기 직전 꼭 봐야 할 웹툰 하일권 편 추천드립니다. 면서 웹마는 내일 또 재미있는 웹툰으로 돌아옵니다. 웹바! 레벨업 못하는 플레이어, 레벨업 닥터 최기석, 레벨업에 미친 의사, 밥만 먹고 레벨업, 신과 함께 레벨업, 말렙부터 레벨업, 혼자 레벨업합니다. 한순간에 꺾이지 않는 레벨업 물들의 인기몰이. 이 정도까지 얘기했는데도 한 작품을 떠올리지 못하신다면 진정한 레벨업 물을 감상하지 못하신 걸 수도 있습니다. 웹마도 정말 솔직하게 처음 이 작품을 접했을 때는 이름이 꽤 유치한데?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진짜 솔직하게요. 레벨업도 레벨업인데 혼자만 한다고? 뭐지? 이런 느낌이었던 거죠. 하지만 그건 대작을 몰라본 저의 가장 큰 실수였었죠. 전율이 느껴질 정도의 작화, 일어나라! 주인공 성진우의 단골 멘트. 제 판타지물 웹툰 세계는 나홀랩을 본 전과 후로 나뉩니다. 나 혼자만 레벨업 시작합니다. 때는 10여 년 전, 다른 차원과 이쪽 세계를 이어주는 통로 게이트가 열리고 평범한 이들 중 각성한 자들이 생겨났습니다. 게이트 안의 던전에서 마물을 사냥하는 각성자, 그들을 헌터라고 불렀죠. 하지만 헌터라고 모두가 강한 것은 아니었나 봅니다. 주인공 성진우는 2급 헌터입니다. 일반인보다 조금 더 튼튼하고 회복이 빠른 걸 빼면 헌터라고 하기에도 민망한 수준의 레벨이긴 하죠. 하지만 진우도 이 일이 좋아서 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목숨을 걸어야 하는 만큼 위험이 따르지만 병원에 누워 계신 어머니, 곧 대학생이 될 여동생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 그는 던전으로 몸을 던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어머니가 아프신데 아버지 얘기가 나오질 않는 걸 보니 무언가 가정사가 있는 거겠죠? 평상시 같으면 이미 던전을 들어갔다가 나올 시간인데 이중 던전을 클리어하기 위해서 성진우가 속한 레이드 팀은 더욱 깊숙이 던전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주인공 진우는 내심 B급 힐러 주희에게 미안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나머지 이중 던전을 공략하자는 다수결 의견이 나왔을 때 8대8 상황에서 진우가 찬성의 표를 던지면서 던전 공략을 하기로 결정이 난 것이었죠. 제정신이에요? 아까 진우 씨가 찔린 게 조금만 위였어도 심장에 구멍이 났을 거예요. 팔이를 다리는 마를 것도 없고요. 겨우겨우 치료해드렸는데. 다른 멤버들은 멸정했지만 유독 2급으로 약한 진우만 계속해서 상처를 입고 있는 거군요. 그렇게 미안하면 밥 한 번 사는 건 어때요?
그럼 그렇죠. 약해 보이긴 하지만 자세히 보니 꽤나 잘생긴 얼굴입니다. B급 힐러여서 굳이 이 레이드에 참여할 필요가 있나 싶었지만 어느 정도 서로에게 흑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인공 진우도 수줍게 밥 먹을 것을 약속하네요. 나왔다! 보스방이다! 이렇게 문이 있는 방은 처음인 것 같은데. 여기 위험한 거 아닌가? 모두들 본능적으로 위험하다는 기시감을 느끼고 있군요. 하지만 꼭 이럴 때 돌아서면 안 된다고 뽐뿌질하는 사람이 있죠. 다들 여기까지 와서 빈손으로 갈 건가? 우리가 최초로 발견한 신던전일 수도 있는데 돌아갈 사람들은 가게. 나는 혼자라도 갈 거구먼. 음산한 분위기를 내는 석상들, 사람의 흔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 상당히 오랫동안 아무도 없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서로 다른 악기를 들고 있는 것도 수상하고 마치 누군가를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묘한 기운이 느껴집니다. 그러던 중 레이드원 하나가 무언가 발견합니다. 카르테논 신전의 규율. 첫째, 신께 경배하라. 둘째, 신께 찬양하라. 셋째, 신앙심을 증명하라. 그때 힐러 주위의 눈에 무언가 들어옵니다. 눈동자가 움직였어요. 우리를 보고 있었어요. 예? 에이, 착각이겠죠. 이 규율을 지키지 않는 자 살아 돌아갈 수 없으리라. 기이할 정도로 조용해진 주변 탓에 모두들 신경이 집중되어 있는 바로 그때! 뭐야? 문이 닫혔어! 문이 닫히면 이제 어찌... 그때 참다 못한 한 상남자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납니다. 보스고 보물이고 당신들끼리 다 잡시쇼. 잘들 해보시오. 그때 이상함을 감지한 송씨 아저씨가 상남자를 향해 소리칩니다. 안 돼! 문고리에 손대잖아! 이미 섣부르게 움직였던 상남자의 머리는 온데간데 없이 석상의 칼질 한 방에 사라져버렸죠. 과연 그들은 석상으로 둘러싸인 보스방에서 무사히 살아나갈 수 있을까요? 나 혼자만 레벨업은 2021년 12월 29일 179화를 끝으로 완결이 났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부분은 나혼랩의 도입부 부분에 불과합니다. 주인공 성진우가 각성하기 전 아주 작은 부분만 보여드렸죠. 인류 최약 병기 진우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을 어떻게 탈출하게 될까요? 남들에겐 보이지 않는 오직 그에게만 보이는 게임 퀘스트 창. 몬스터를 사냥하면 레벨이 오르는 헌터 성진우. 그는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을까요? 이미 2021년에 모두 완결까지 본 입장에서 나혼랩이 끝났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인 애니메이션화 소식을 듣고 많은 나혼랩 독자분들께서는 모두 한마음으로 기뻐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애석하게도 나혼랩의 작화를 맡으셨던 장성락 작가님은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로 인해 평소 지병 등으로 인한 뇌출혈로 2022년 7월 23일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우리에게 매주마다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셨던 작가님이 37살이라는 너무나도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것에 많은 분들이 애도를 해주셨죠.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2023년 1월 20일부터 진행되는 나혼랩 외전은 최종화 후일담에 해당하는 얘기를 담았고 고 장성락 작가님의 제자분께서 맡았다고 알려져서 다시금 작품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의 발자취를 느끼며 다시금 정주행 달려보는 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판타지 웹툰계의 최강자 나 혼자만 레벨업 추천드리면서 웬만은 내일 또 재미있는 웹툰으로 돌아옵니다. 웹바. 웹툰 속 여주와 키스할 수 있다면 사귈 수 있다면 누구랑 할래? 웬마 맘대로 골라본 내 맘속을 훔친 여주 랭크 시작합니다. 나쁜 사람 이혜지. 처음에는 양아치인가 싶었는데 의외로 순정파적인 모습을 보이죠? 무지진상 연합을 깨부시기 위한 맞춤 전략을 짜주며 상농구의 실질적인 브레인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신오빠라는 놈이 주인공 지훈과 엮어주기 위해 필사적인 모습도 보입니다. 퀘스트 지상주의 백채린. 처음에는 찐따 주인공에 관심이 1도 안 보이다가 강북서고의 대장을 먹은 이후로는 은근히 김수현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 같긴 합니다. 사실 쾌지주에는 애증하는 캐릭터가 여럿 있긴 하죠. 김수현의 동생 김다현, 분명 남자라고 하지만 뭔가 비밀이 있을 것 같은 성하루까지. 뷰티풀 군발이 정수아. 일단 브레인도 엘리트지만 역시 수아는 1수도의 소문난 글래머. 운동이면 운동, 일이면 일, 인성이면 인성, 어디 하나 부족하지 않은 빼어난 모습을 보이죠. 다만 천사짓 하냐는 혹평을 가끔 듣긴 하지만 현재 중수를 맡은 지 얼마 되진 않은 입장에서 꽤 인정받고 있습니다. 랜덤 채팅의 그녀 설이라. 여기도 꽤 주목할 만한 여주랑 서브 여주가 많긴 하지만 주인공 준우에게 보이는 일편단심 모습들, 그리고 골반파인 하민이와 다르게 상대에게 욕지거리를 들을 정도로 상반신의 상당함을 자랑하고 있죠. 아픔이 있지만 주인공을 통해서 극복해 나가며 한 단계 나아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특히 중간중간 노빠꾸로 욕하는 모습도 섹시. 나타나주세요 정지혜. 아주 슬렌더한 몸매입니다. 그리고 담배를 피죠. 호불호는 있을 수 있지만 웬마가 봤을 땐
주인공 지용이 연하니까 연상녀의 덕목을 거의 다 갖추고 있죠. 스포츠카 모는 재력의 능력의 미모, 주인공을 살리기 위해 헌신적인 모습도 보여줍니다. 한 입만 고영이, 일단 아이돌이고 안 늙는데요. 지금 외모가 죽을 때까지 유지된다고 보면 되죠. 오늘은 어디 보톡스 맞으러 가지? 급식 아빠 조예지. 와, 작화가 김지한 작가님 찢었다. 나노 마신 문규. 마도간 내에서는 신분을 숨기기 위해 남동생의 얼굴을 한 인피면구를 쓰고 남장을 하고 돌아다니지만 주인공의 나노 때문에 정체를 들키고 마는데 술시에 따로 보자고요? 왜? 뭐 술시에 뭐 할 건데? 개인적으로 아주 애증하는 캐릭터입니다. 천마 육성 소령. 퀘스트가 사랑을 했을 때 목숨 3개를 준다는 거 보니 주인공이랑 엮이는 시나리오로 갈 것 같긴 합니다. 주인공 서리보다 현재 전투력은 낮지만 조원들 중에서도 크게 밀리지 않는 탄탄한 기본기입니다. 소령이 첫 등장했을 때 댓글창이 난리가 났었죠. 낙향 문사전 사수연, 검술 능력치도 으뜸, 아빠에게 물려받은 피를 무시 못하죠. 마냥 우아하기만 한 게 아니라 세면서도 섹시한 운동녀 같은 느낌? 아쉬운 점은 무협의 특성상 옷이 너무... 이 작품은 주인공 손빈이 걸핏함의 여자를 달고 다녀서 하렘을 건설하는 거 아니냐며 갖은 비난과 부러움을 샀죠. 99 강화 나무몽둥이, 생명의 여신 루나, 꿀벅지하면 생각나는 한 명, 의상도 한몫 톡톡히 한 것 같습니다. 사랑의 여자라니. 핑크머리에 한사랑도 있긴 하지만 매력이 철철. 집에 쳐들어오진 않나, 갑자기 침대에 올라오질 않나, 저돌적인 매력 사랑합니다. 취사병 전설이 되다 최미연. 일단 아버지가 포스타 지상작전 사령관입니다. 처음에는 예쁜 딸을 소개해주겠다고 해서 독자들도 모두 반신반의했지만 등장하고 나서 댓글창이 난리가 났었죠. 식품공학과 재학 중인 22살, 주인공 성재와 통하는 부분이 많았죠. 주인공에게 아주 헌신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수줍은 듯 적극적인 모습도 합격점. 프리드로우 구할인. 프리드로우 여주가 많지만 역시 그 중에서도 외모탑은 구할인. 초반과 작화가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 오히려 좋아. 전형적인 금발 미녀가 있다면 바로 구할인일 듯 싶죠. 서구형 얼굴에 이미 완성형이지만 운동을 게을리지 않고 바이크를 타고 등교한다? 쌈독학 봄이. 쌈독에도 여주가 계절 스타일로 등장합니다. 키 크고 늘씬한 글래머 스타일의 봄이, 좀 마카파 같지만 보듬어주고 싶은 매력의 한겨울, 주인공 호빈을 짝사랑하지만 아직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가을이, 여름이는 이미 임자가 있어서 생략. 얼굴 천재 이소예. 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싶은 귀염귀염한 매력이 터지는 소예. 아빠가 의사고 본인도 공부까지 잘하는 모습을 보이고, 주인공 지우가 잘생겼을 때가 아니라 오히려 못생겼을 때 좋아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독자들에게도 가능성이 있음을 넌지시 알려줬던 장본인. 이번 편은 네이버 웹툰에서만 남심을 훔친 여주 베스트 15를 꼽아봤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여주는 왜 없는 건데? 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댓글로 좋아하는 여주를 남겨주세요. 카카오 페이지 여주도 랭크업 해보겠습니다. 남주는 왜 없지? 라고 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본인이 좋아하는 남주도 달아주세요. 누님들의 마음을 훔친 매력남들도 곧 업로드 해보겠습니다. 이상 오늘은 차트를 달리는 웹마였습니다. 내일 또 재미있는 웹툰으로 인사드릴게요. 웹바! 흔히 스택 가지고 장난치는 웹툰 말고 진짜 안 본 숨은 먼치킨 없나? 네이버 모교 웹툰 중에서 생각보다 이거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2010년부터 시작해서 벌써 연재 13년 차를 맞은 판타지 고인물들을 위한 판타지 로맨스 웹툰 쿠베라 지금 시작합니다. 쿠베라, 그만 자고 일어나. 오늘 점심은 네가 만든다며. 일어났으니까 좀 조용히 해. 자꾸 시끄럽게 하면 접어서 강에 떠내려보낸다. 누구한테 하는 얘기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엄마한테 하는 얘기는 아닌 것 같죠? 평상시와 다를 바 없는 하루 같지만 이상하게 오늘 주인공 쿠베라는 아침 컨디션이 별로입니다. 뭔가 답답하고 찝찝하고 하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어갑니다. 겨우겨우 일어난 주인공은 머리맡에 놓여진 한 박스를 발견하네요. 생일 축하한다, 쿠베라. 이 이름으로 부르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이 되겠구나. 내일부턴 내가 원하는 새로운 이름을 지어서 쓰도록 하렴. 새로운 이름을 쓰면 마을 밖 어디든 갈 수 있단다. 15년간 이 산골에서만 있었던 것만큼. 편지의 내용을 유추해보면 이 초록머리 소녀 쿠베라는 15년간 외부로 나가지 못했고 이 산골에서만 갇혀 살았던 15년의 인생. 생일이 지난 지금부터는 새로운 이름을 지어서 나갈 수 있다는 것 같습니다. 이유야 어찌됐든 가명 하나 지으면 마을 밖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네요. 아, 쿠베라. 이제 일어났구나. 버섯이 부족한데 나가서 좀 사랑해요. 엄마를 끔찍히 사랑하는 전형적인 딸내미죠. 그리고 주인공 쿠베라의 동네 친구 카즈네요. 어릴 적부터 함께 커와서 그런지 불알 친구 마냥 돈독합니다. 리즈, 너 이름 바꾸고 마을 밖에 나가면 일단 학교부터 가야 할 텐데 이 정도도 모르면 개망신 아니겠어? 어때? 이런 것까지 챙겨주는 내가 정말 고맙... 은근슬쩍 디스하면서 매를 버는 카즈죠. 그리고 이 웹툰은 주목
주목할 만한 점이 무수히 많은 떡밥을 던지고 그 떡밥을 결국은 성공적으로 회수한다는 겁니다. 현재 진행된 몇 컷에서도 떡밥이 몇 개가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지켜보죠. 버섯 따러 가려고? 지금은 가봐야 별로 소득이 없을 텐데 요 며칠 동안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어. 눈에 띄는 건 거의 없을 거야. 아니면 깊은 숲에나 들어가야 될 텐데 그건 위험하고. 역시 로엔 언니의 조언대로 근방에는 카레버섯이 안 보이는군요. 이건 보통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클리셰인데 어쨌든 주인공은 깊숙한 숲으로 발을 옮기고 더 이상 들어가면 길을 잃어버리겠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때 엄청난 카레버섯 밭과 함께 복근이 멋있는 우통을 까고 자고 있는 시퍼렇게 얼굴이 질린 남자를 발견합니다. 주인공 쿠베라는 카레버섯을 무사히 따서 집으로 복귀할 수 있을까요? 수상해 보이는 남자는 그녀에게 위협이 되는 존재는 아닐까요? 네이버 모교 웹툰 쿠베라는 연재 기간도 길지만 그 시간 동안 작가님의 작화 실력도 일치월장한 작품으로 유명합니다. 특히 1부, 2부를 거쳐서 꽤 1년가량의 장기 휴재를 거쳐 3부가 공개됐을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며 업그레이드된 작화를 보고 많은 독자분들이 놀라워했죠.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쿠베라는 떡밥이 정말 많습니다. 이건 20년치 시나리오를 처음부터 치밀하게 설계해놓고 스타트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생각할 수 없다고 할 정도로 그 개연성이 정말 대단합니다. 하지만 그 방대한 세계관 때문에 등장인물들이 꽤 많고 작중에는 순혈 인간과 하프, 쿼터와 같은 인간류의 종족과 대립구도를 보이는 수라에도 1세대를 뜻하는 나스티카와 그 후세대를 뜻하는 라크샤자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들 위에 존재하면서 모든 길을 관장하는 것 같지만 또 의중을 알 수 없는 신들까지. 전체 배경 자체가 마법사가 등장해서 등장하는 마법 종류까지 엄청나지만 몇 번 정주행 하시다 보면 체계가 잡히는 느낌이실 거예요. 전 개인적으로는 신의 탑이 등장인물들이 너무 많아서 헷갈리는 느낌이었었는데 그거보다는 수월했던 느낌입니다. 그리고 주인공이 쿠베라이긴 하지만 10명 가까이나 되는 분산된 주연들이 다양한 관점에서 스토리를 진행하기 때문에 꽤 난해한 순간들도 있지만 그땐 댓글들을 그때그때 참고해 주시게 되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틱틱거리면서 츤데레인 줄 알았던 장면이 주인공을 꼼짝없이 가스라이팅하는 장면이었다든지 누가 봐도 악역인 것 같은데 돌아봐서 보니 착각으로 빚어진 오해였다든지 몇 년 만에 떡밥이 회수되고 궁금증 해소될 땐 정말 그 전율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진입장벽이 높은 만큼 신규 독자의 유입이 적어서 상대적으로 순위가 낮지만 충분히 위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자질을 갖춘 정말 탄탄한 먼치킨 웹툰이라 생각이 듭니다. 주인공 쿠베라가 뭐 별거 없는 말괄량의 소녀 같죠? 왜 이 웹툰을 먼치킨이라고 하는지는 시즌 1, 2를 이어보시다 보면 아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단순히 판타지에서 끝나지 않고 등장인물들끼리 얽혀있는 러브라인들까지 정말 집중해서 볼만해서 판타지 중에서도 로맨스 혼합물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드릴게요. 난 정말 먼치킨 바보 같아. 새로운 거 없어?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면서 웬만은 내일 또 재미있는 웹툰으로 돌아옵니다. 웹바! 프로 투수 출신, 프로 감독까지 했었던 남자가 고등학교 야구부 감독으로 오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룬 기프트. 대학 새내기 해담과 찬열의 비밀 동거를 하는 달달 로맨스 취향 저격 그녀. 못생겼지만 몸매가 좋아서 낮에는 회사원, 밤에는 BJ 일을 하는 모미. 살인까지 저지르는 말도 안 되는 전개의 마스크 걸. 남자와 키스를 하면 새벽마다 개로 변하는 저주에 걸린 해나. 개를 무서워하는 사원 사이에서 벌어지는 로맨스물 오늘도 사랑스럽게. 모든 전생을 기억하는 주원이 18번째 삶에 교통사고로 죽게 되고 다시 시작한 삶에서 상처받은 남주 서하를 구해준다는 이번 생도 잘 부탁해. 정체모를 외계의 보라색 물체로부터 인류를 지키기 위해 학도병들이 투입되는 방과 후 전쟁활동. 의문의 기계로 딸 미나가 닭강정으로 변하게 되고 다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고군분투를 다룬 닭강정. 올해 2023년 드라마화돼서 공개될 예정인 웹툰 원작 작품들입니다. 역시 K-웹툰, K-드라마의 열기는 올해도 가히 폭발적일 듯 싶죠. 하지만 이 중에서도 웹마가 가장 기대하고 있는 작품은 바로바로 대학생 원준이 쉐어하우스에서 은퇴한 아이돌 두나를 만나게 되면서 펼쳐지는 로맨스 드라마 이두나. 아직도 정주행 안 하셨다고요? 드라마 공개되기 전에 먼저 한번 맛봐야죠.
고고! 원준이 어디가? 술 떨어질 것 같은데 편의점 갔다 올게요. 그럼 안주도 더 사와. 이따 돈 줄게. 잘 갔다 와. 이원준, 같이 가자. 이 여자는 두나. 주인공 원준과 같은 쉐어하우스 1층에 살고 있는 한 살 많은 휴학생이죠. 누나에 대해 더 설명을 해보자면 여자친구 아니다. 고백한 적도 받은 적도 없다. 이 아이 새끼야, 근데 손을 잡아? 그래, 뭐 추우면 손잡을 수 있지. 그렇지. 싫으면 피하라고. 응? 왜 안 피하는 거야? 내가 자꾸 기대하잖아. 뭔데? 사귀는 거 아니라며 손잡고 키스하고 뭔데? 이게 요즘 말로 하는 선색후사 뭐 그런 거 아니죠? 하지만 둘의 사이가 처음부터 나이스한 건 아니었습니다. 연예계엔 관심도 1도 없었던 원주는 쉐어하우스 1층에서 그녀를 만났지만 누군지 알아채지 못하죠. 자신의 절친이 하루가 멀다 하고 매일매일 부르짖던 그 이름인데 역시 국수진만의 어쩔 수 없는 외사랑일 수밖에 없었죠.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어 원주는 용기를 내서 물어봅니다. 저기요. 근데 우리 어디서 만난 적 있지 않나요? 이 새끼가 어디서 고전수법을 이라고 생각했지만 일산 땡땡학원 다녔어요 혹시? 뭐라고 이 병신이? 조금 나직지만 어색한 이유 더도덜도 말고 딱 그 정도였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이후로 그 나직은 사람은 계속해서 원준의 눈에 띄게 됩니다. 원준이 묵고 있는 쉐어하우스 2층에서는 1층이 내려다 보입니다. 담배를 피러 마당으로 나오는 그녀가 자주 보일 수밖에 없었죠. 동네에 달인의 생활 나온 고기국수집 있던데. 맞아. 거기 구석에 있는데 어떻게 알았어? 가봤어? 통화는 하고 있지만 이상하게 딴 데 신경이 쓰이는 것 같죠? 그렇다고 여자에 대한 호감의 감정보다는 단순한 호기심과 궁금증 뭐 딱 그 정도입니다. 한신의 고기국수? 큰 키, 검은 머리, 담배, 국수준이 좋아하는 아이돌. 두나! 드림 스윗 두나! 맞죠 두나? 근데 두나의 반응이 떨떠름합니다. 어쩌라고? 그래, 내가 이 누나인데 어쩌라고? 처음 보는 아이돌 출신 두나에게 담배빵을 당할 위기에 처한 주인공 원주는 이 상황을 어떻게 탈출하게 될까요? 로맨스라고 하던데 초반부터 호러로 가는 건 아닐까요? 154화를 끝으로 작년 7월 완결이 났습니다. 사실 이 웹툰은 연재 중에도 드라마화 얘기가 솔솔 나오고 있었는데요. 당시 독자들 사이에서도 계속해서 언급됐던 두나 역의 여주가 배우 수지였죠. 어떻게 보면 미스 A 아이돌 출신 배우답게 다양한 매력을 뽐내고 있는 수지에게 딱 어울리는 역할이라고 해야 하나? 또 우리에겐 건축학 개론으로 너무 강렬하게 각인된 배우 수지씨이기 때문에 이번 두나 역도 찰떡처럼 소화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주인공 원준과 미묘하게 엮이는 위치에 있는 3명의 여자가 있는데 한 사람은 아시다시피 두나, 한 사람은 주인공 오랜 짝사랑 김진주, 선배지만 이상하게 반말하게 되는 동네 친구 최이라까지. 신기한 건 모두가 주인공보다 연상녀입니다. 유한 성격에 사람을 모으는 매력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크게 잘생기거나 엄청난 매력이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셋 다 원준과 복잡, 달달구리하게 엮여가는 뭐 그런 스토리를 담았습니다. 물론 드라마로 너무 잘 풀어주시겠지만 최근 재벌집에서도 너무 아쉬움을 느낀 독자의 입장으로선 드라마 공개되기 전에 먼저 원작 웹툰을 정석으로 먼저 달려보시는 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리뷰한 찌질의 역사와 비교해선 처절하진까진 않아도 그 어린 시절에 느낄 수 있는 풋풋함과 달달함이 있어서 완결까지 이미 달렸는데도 또 생각나는 작품입니다. 웬마도 주말에 다시 한번 이 작품 정주행 달릴까 해요. 그럼 웬마는 내일 또 재미있는 웹툰으로 돌아옵니다. 웹바!